지난 시간에는 베르노이 방정식을 유도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유도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유도했습니까? 확장된 1에너지 정리를 이용해서 유도했죠. 그리고 확장된 1에너지 정리를 가지고 유도했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뉴턴의 운동 방정식으로 유도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확장된 1에너지 정리가 바로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베르노이 방정식을 베르노이가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더 지난 시간에 어떻게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실험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그때 이미 뉴턴의 운동 방정식, 뉴턴 역학이 나와 있었지만 뉴턴 역학을 가지고 베르노이 방정식을 유도할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우리 뉴턴 방정식을 잘 이해하게 되니까 모든 것을 뉴턴의 우리 거시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자연 현상에 대한 규칙성에 대한 법칙은 무엇이든지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하고 그 하나의 이해가 바로 베르노이 방정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르노이 방정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베르노이 방정식은 어떻게 이용하는지 하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유체의 운동을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했죠. 정지한 유체의 운동, 그 다음에 흐르는 유체의 운동. 정지한 유체의 운동은 무엇으로 기술했습니까? 네, 파스칼 원리로 기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베르노이 방정식에는 물이 흐르는 유체가 흐르는 속력이 거기 들어가죠. 그럼 만약에 속력은 0을 대입할 것 같으면 그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정지한 유체에 대한 방정식이 되겠죠. 그러면 파스칼 원리가 베르노이 방정식으로부터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베르노이 방정식을 여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베르노이 방정식 보고서 여기서 저기에 속력이 있으니까 물이 흐르는 속력이 있으니까 이 속력에다가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 그 항만 없어지면 되죠. 자, 이게 이제 속력이 0일 때, 즉 정지한 유체에 대한 베르노이 방정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운 파스칼 원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지는 않죠. 두 항으로 된 건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뭐가 좀 이상하죠? 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정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H는 P0 더하기 로지 H였죠. 이때 H는 무엇입니까? H는 어떤 유체가 있으면 유체의 표면에서부터의 깊이였습니다. 그래서 정지한 유체의 압력은 오로지 표면에서부터의 깊이에만 의존했고, 그 다음에 P0는 무엇입니까? 표면에서 대기압 압력이었죠. 그러면 요거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죠. 그래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베르노이 방정식에서 V는 0일 때는 이거는 정지한 유체니까 이게 돼야지 되겠으니까 자, 1식에서부터 2식을 과연 유도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기 전혀 다른 것 같으니까 유도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네, 반드시 유도할 수 있어야지 되죠. 그래서 그걸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자, 두 개가 이렇게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유체에서 이 변수들을 기술하는 방법이 좀 달랐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래서 베르노이 방정식에서 파스칼 원리를 이제 한번 그에 대한 표현으로 한번 구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파스칼 원리 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렇게 유체가 있다고 하고 정지한 유체가 있다고 하고 그 정지한 유체 중에서 일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표면에서의 압력을 P0라고 하고 표면에서부터 깊이가 H인 곳에서의 압력을 pH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파스칼 원리는 뭐였습니까? 파스칼 원리는 pH는 P0 더하기 로지 H 그랬죠. 이 로는 이 유체의 압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 그 베르노이 방정식은 어떻게 변수를 잡냐면 이 높이를 이 높이를 어떻게 하냐면 지금 파스칼 원리는 표면에서부터 깊이를 잡았는데 베르노이 방정식은 로지 Y 할 때 이 Y는 포텐셜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의 플러스 방향을 위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하면 위로 가는 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계를 이렇게 정해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원점은 아무데나 잡아도 좋지만 여기 이 정도에서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로 플러스 y 방향이라고 한다면, y축 방향이라고 한다면 여기 원점이 있는 곳이 y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면에서 깊이가 h인 곳을 이제 y1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압력은 바로 P1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의 압력 P1은 바로 무엇과 같습니까? 파스칼 원리에서 얘기했던 pH, 깊이가 h일 때의 압력과 같죠. 그 다음에 이제 저 표면은 어떠냐면 표면의 좌표를 y2라고 한다면 y1과 y2 사이의 관계는 y1에다가 h를 더한 게 바로 y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y2에서의 압력은 이거 뭐하고 같습니까? 저기 있는 대기압하고 같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런 새로운 변수 가지고 쓸 것 같으면 두 위치에서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에 있는 세 항을 이제 비교하는데 그 중에 속력에 관한 항은 0이니까 없어지죠. 그래서 첫 번째 위치에서 압력 더하기 로지 y1은 두 번째 위치에서 압력,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위치에서는 P1이죠. P1 더하기 로지 y1은 두 번째 위치에서 압력 P2 더하기 로지 y2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걸 여기 있는 이 변수 y를 무엇으로 바꿔야지 되겠어요? 파스칼 원리할 때 하는 그 변수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y2는 y1 더하기 h니까 자, 그걸 여기다 집어넣겠어요. 여기 집어넣으면 P2 더하기 로지 y1 더하기 h 이렇게 되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하고 로지 y1 있는 건 없어지니까 결국 뭐가 됩니까? P1은 P2 더하기 로지 h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P1하고 P2는 파스칼 원리에서 보면 P1은 pH고 P2는 P0라고 했으니까 자, 그걸 그대로 갖다 쓰겠어요. 그래서 P1에다가는 pH를 쓰고 P2에다가는 P0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pH는 P0 더하기 로지 h 했으니까 어때요? 파스칼 원리하고 같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파스칼 원리하고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속력은 0을 집어넣었을 때 표현하고 다른 식처럼 보이는 것은 왜 그랬냐면 자, 깊이하고 높이하고를 보이는 그 방법이 달랐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스칼 원리에는 세 가지의 변하는 항이 있죠. 그래서 여기 흐르지 않는 유치하면 셋 중에 한 항이 없어지니까 이제 파스칼 원리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높이가 일정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같은 높이에서 적용한 베르누이 방정식 하면 여기 베르누이 방정식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높이가 일정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요것도 일정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 일정하고 합해져 가지고 그냥 P는 2분의 1 로 V 제곱은 일정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높이에서는 압력과 속력이 서로 반대로 여기 두 개 합한 게 일정이니까 압력이 커지면 속력은 느려지고 속력이 빨라지면 압력은 작아지고 이런 관계가 있죠. 이것을 응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우리 많이 배우는 것이 유선형에 대한 것입니다. 유선형에서 이렇게 유체가 흐를 것 같으면 그 유체 속에서 이 유선형 물체가 가든지 또는 유선형은 가만히 있는데 유체가 오든지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비행기가 날아가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경우에 어떠냐면 자, 여기서 시작했던 공기는 다 똑같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같은 시간 간격 동안에 요 아래 유선형 모양이면 요 밑에 있는 길이하고 위에 있는 길이하고 위에 있는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이 유체가 흐르는 속력이 어떻게 되냐면 저 위쪽이 아래쪽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속력이 빠른 쪽이 압력이 작았죠. 그래서 빨리 흐르는 유체의 압력이 천천히 흐르는 부분에 유체의 압력보다 더 작다. 그래, 위에 걸 P1이라고 하고 아래 걸 P2라고 하면 P1과 P2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네, 다르겠죠. 어떤 게 더 크겠습니까? 네, 여기 천천히 흐르는 P2가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1은 P2보다 더 크다. 그러면 비행기가 날아갈 때 보면 여기 밑에 있는 유체가 위로 올리는 압력이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압력보다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로 뜨는 그런 힘을 받기 때문에 비행기가 처음에 어떻습니까? 공항에서 활주로를 쫙 가죠. 활주로를 가면서 이제 비행기가 뜨는데 또는 비행기가 가고 있을 때 바로 이 부분도 일부 기여한다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뭐 어떻게도 얘기했냐면
오로지 요것 때문에 요걸 양력이라고 합니다. 양력. 야에 이응한 이 양력 때문에 비행기가 뜬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양력은 비행기 자체 무거운 비행기를 뜨게 할 만큼 크지는 않고 여기에 다른 오히려 공기가 부딪혀서 비행기를 밀어 올리는 그런 힘이 더 비행기를 뜨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마치 연을 날릴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연을 날리면 바람이 이렇게 불면 바람이 불면서 연을 들어서 올리죠. 그것처럼 우리가 비행기가 갈 때 옆에서 비행기 날개를 이렇게 보면 비행기 날개에서 뭘 이렇게 내보냅니다. 그게 바로 뭐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비행기 가면서 그걸 들어 올리게끔 이렇게 만드는 힘이 비행기를 위로 뜨게 만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다른 데 응용되는 걸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P는 P 더하기 2분의 1 로 V 제곱은 일정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속력이 빠른 데서는 압력이 낮아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요새는 이제 볼 수가 없는데 옛날에는 이런 거 내가 여러분 나이만 할 때 어릴 때는 이게 있었습니다. 이게 F킬러인데 요 F킬러가 바로 뭡니까? 모기 잡는 거죠. 모기 잡는 게 요새는 뭡니까? 그걸 쭉 누르기만 하면 슉 나오게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압축 공기가 들어있어서 나오게 되죠. 옛날에는 어땠느냐? 옛날에는 여기다 이렇게 빨대 같은 걸 집어넣고 입으로 불었습니다. 입으로 불면 F킬러가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 원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유체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다 대롱을 이렇게 꽂습니다. 대롱을 꽂고 여기를 갖다가 입으로 이제 이렇게 불어주는 거예요. 입으로 불어주면 바람이 나가죠. 바람이 나가면 어떻게 되냐? 여기 있는 압력이 여기의 압력보다 더 낮게 됩니다. 그러면 요 놈을 눌러가지고 요 위로 올라가서 여기가 압력이 낮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에 F킬러가 모기 잡는 약이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압력이 낮으면 유체의 속력이 빨라지면 압력이 더 낮아진다고 하는 것이 이런데 이제 응용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이런 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새는 안 그러지만 자동차에서 담배 같은 거 피울 것 같으면 자동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문을 조금만 열어도 어떻습니까? 담배 연기가 바깥으로 빨려 나가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자동차 안에 있는 공기는 움직이지 않지만 문을 열면 자동차 바깥에 있는 공기는 빨리 지나가죠. 그러면 자동차 안보다 바깥쪽이 압력이 훨씬 낮아지기 때문에 연기가 바깥으로 빨려 나가서 연기가 빨리 바깥으로 나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굴뚝에서도 여기 불을 뗄 것 같으면 연기가 바깥으로 나가는 게 굴뚝에 있는 아궁이는 공기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압력이 이제 크다고 한다면 저 굴뚝 꼭대기에는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압력이 작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연기를 굴뚝 위에서 뽑아서 이렇게 날려가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베르노이 방정식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간단한 문제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어요. 자, 여기 단면의 넓이가 S1인 물탱크에 담긴 물의 표면에서 깊이가 H인 곳에 뚫린 넓이가 S2인 작은 구멍을 통해 나오는 물의 속력을 구하라.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굉장히 큰 이제 물탱크입니다. 물탱크인데 여기에 조그만 구멍이 뚫렸다고 하면 물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물의 속력을 무엇으로 구할까? 이건 물론 베르노이 방정식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르노이 방정식은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두 위치에서 무엇을 비교했습니까? 압력과 속력과 그다음에 높이 이걸 가지고 이제 비교를 했죠. 자, 그러면 요 높이를 Y1, V1, P1 그다음에 이 높이에서 단면의 넓이를 S1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S1은 물통 위에 단면의 넓이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Y2, V2, P2, 그 다음에 S2라고 하겠습니다. 이 S2는 요 구멍 단면의 넓이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준 건 뭐가 있냐면, 뭐라 그랬습니까? S1이 S2보다 크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물통의 이 단면의 넓이가 요 물 구멍의 넓이보다 훨씬 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저 물통 위도 대기하고 접촉되어 있고, 요 작은 구멍도 대기하고 접촉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P1과 P2가 대기압하고 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구멍을 어디다 뚫었냐면 여기서부터 깊이가 h인 곳에 뚫었죠. 그래서 y1과 y2 사이의 간격이 얼마냐면 y1은 y2에다가 h를 더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나오는 속력 V를 구하라. 그래서 V2를 구하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연속 방정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연속 방정식도 같이 적용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연속 방정식에 의해서 속력이 먼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단면의 넓이가 다르면 속력이 달라지는 것은 이건 연속 방정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면의 넓이가 바뀌지 않으면 유체가 흐르는 속력은 같습니다. 이건 압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항상. 그래서 유체의 속력은 단면, 서로 두 부분의 유체의 속력은 단면의 넓이하고 관계가 있다. 그러면 연속 방정식에서 S1, V1은 S2, V2죠. 근데 우리가 V2를 구하는 것이니까 우리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V1을 전부 V2로 바꿔놔야 되겠습니다. 이 연속 방정식을 이용해서. 그래서 V1은 뭐가 되겠어요? S1분의 S2, V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 나중에 이용을 할 것입니다. 자, 이용하고, 그 다음에 베르누이 방정식은 두 위치에서의 그 세 항들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위치에서 압력은 P0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분의 로 V1 제곱 더하기 로지 Y1이죠. 그리고 로지 Y1은 Y2 더하기 H라는 거 여기다 미리 써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P2도 역시 P0라고 그랬죠. 그리고 2분의 로 V2 제곱 해놓고서 더하기 로지 Y2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할 거 먼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P0는 어떻습니까? 요거 두 개 같은 거니까 없애면 되겠어요. 그리고 봤더니 로지 Y2도 여기 있죠. 요것도 없애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뭘 바꾸면 되겠습니까? 요 V1을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 간단하게 여기서 뭘 구할 수가 있냐면 요거 같은 거 다 빼버리니까 뭐가 됐습니까? 2분의 로 V1 제곱 더하기 로지 H는 2분의 로 V2 제곱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할 것 같으면 V2 제곱은 우리가 V2 제곱 우리가 구할 거죠. V1 제곱 V2 제곱 빼기 V1 제곱은 2GH 이렇게 되죠. 그 로도 다 없앴습니다. 여기로 없앴으니까. 자, 그런데 뭘 이용하냐면 바로 이제 이 식을 이용하겠습니다. 이 식을 이용해서 V1을 S1분의 S2 V2 이렇게 놓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V2 제곱 빼기 S1분의 S2 제곱 V2 제곱은 2GH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V2 바로 구할 수가 있게 됐죠. 그 V2는 이런 식인데 이건 엄밀한 식이고 사실은 문제에서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문제에서 S1이 S2에 비해서 엄청 크다라고 하는 게 주어졌으니까 이건 빼버려도 되겠어요. 자, 그러면 V2는 물이 흘러나오는 속력은 무엇에 의해서 정해집니까? 루트 2GH로 정해지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어떤 속력이나 비슷하냐면 높이가 H인 곳에서 가만히 놨을 때 떨어질 때 요 밑에서의 속력하고 똑같죠? 루트 2GH. 자, 그 결과가 여기서 나온 거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수평으로 놓인 관에 흐르는 물의 압력을 보겠어요. 아까는 부 위치가 H만큼 차이 나는 데를 비교했죠. 이번에는 이제 관이 수평으로 놓였습니다. 그래서 단면의 반지름이 1.1m에서 0.5m로 좁아지는 수평관이 있다. 수평으로 놓은 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쪽에 물이 흐르는 속력은 2m/s고 압력은 80kPa인데 kPa는 1000Pascal이다 이 뜻이죠. 좁은 쪽에 흐르는 물의 압력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물이 들어있으니까 물의 밀도는 SI 단위로 10의 3승 kg 미터 3승 per 미터 3승이죠. 여기다 이제 그림을 그려 놓으면 여기에 이제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쪽의 반지름이 R1이고 좁은 쪽의 반지름을 R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넓은 쪽에서는 V1이 주어졌죠. 그리고 양쪽의 압력이 P1과 P2라고 한다면 문제에서 무엇을 주었습니까? R1이 얼마로 했습니까? 1m. R2가 얼마로 했습니까? 0.5m. 그 다음에 V1이 2m/s. 그 다음에 P1이 80kPa. 그 다음에 로가 10의 3승 kg per 미터 3승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P2를 구하라고 하니까 자, 여기서는 어떤 순서로 구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한 것처럼 연속 방정식으로 V1만 주어졌으니까 연속 방정식에 의해서 V2를 구한 다음에 베르누이 방정식에다 집어넣으면 우리 P2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속 방정식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연속 방정식은 넓이, 반지름이 R1, R2인 넓이를 구하면 파이 R1 제곱이
이거 파이 R2 제곱이죠. 그래서 파이 R1 제곱 V1은 파이 R2 제곱 V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V2를 V1으로 구하면 R2 제곱분의 R1 제곱 V1 그러니까 문제에서 준 걸 대입했습니다. 그러면 R2 제곱은 0.5고 0.5의 제곱이고 R1 제곱은 그냥 1이죠. 0.5의 제곱은 4분의 1이니까 요거 4 곱하면 뭐가 됩니까? 8m/s가 돼서 연속 방정식으로 이제 저번 쪽에서의 속력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속력은 베르노이 방정식에서 속력은 연속 방정식에서 미리 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베르노이 방정식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높이가 같으니까 y항은 없어지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우리 뭘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P2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걸 그대로 대입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P1은 그 80kPa니까 80 곱하기 10의 3승. 그 다음에 2분의 1 한 다음에 로는 10의 3승이고 여기에 V1은 2고 V2는 8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뭐가 되냐면 요거 10의 3승 요거 빼면은 요거 4 빼기 88, 64니까 마이너스 60이죠. 그러니까 요거 마이너스 30됩니다. 그래서 80에서 마이너스 30되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50이 남았죠. 그래서 P2의 압력은 50kPa이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었죠. 유체의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유체가 흘러가기 때문에 내 손을 미는 그런 힘이 유체의 압력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체의 흐름에 거슬려서 손을 이렇게 놓든지 또는 거슬리지 않고 이렇게 놓든지 압력이 다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 압력은 어떤다고 그랬습니까? 유체의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 낮다. 유체의 속력이 느릴수록 더 높다. 그래서 이 문제로부터 우리 바로 그걸 이제 직접 봤습니다. 유체의 속력이 2m/s인 곳은 80kPa인데 비해서 유체의 속력이 8m/s인 곳은 50kPa로 더 작아졌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직접 아마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르노이 방정식 두 번째 시간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 베르노이 방정식 예제 문제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베르노이 방정식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